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좀 설명드릴 거는 뭐 똑같이 이제 시황 설명드릴 건데 우선 코스피나 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괜찮았어요. 뭐 한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 자체가 돌아서는 지표들이 계속 나왔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괜찮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얼마나 오를지 그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단지 이제 8월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2600선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그 이후의 지표들을 봤을 때 더 괜찮았다 라고 하면은 맥스치는 대충 2750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240선 정도, 이제 240일 내려오는 거 그런 부분하고, 앞전에 있었던 고점들이 좀 많이 있죠. 2750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도 그 아니고, 그래서 좀 시장이 좀 괜찮다고 한다면은 2600을 돌파하고 안착한 뒤에 이 안에서 박스권에서 놀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해봅니다. 사실 그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것까지 생각하기엔 좋지는 않고, 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은 이 정도만 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600선 넘어가면서 그 다음 또 지표들 나오는 거 좀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뉴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나왔던 게 있었죠. 자, 미국에서 이제 계속 연준이 말했었던 고용 부분, 이게 좀 예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게 너무 잘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제 지수를 그 당일날 하락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미증시를. 근데 뭐 이제 오픈 카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앞전에서 CPI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과정에서 고용이 괜찮았다면 이건 오히려 역으로 호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날은 이런 이슈 때문에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은 결국은 상승 방향으로 움직였었고, 자, 그 이후에 나왔던 게 이제 CPI였죠. 자, CPI 역시나 결국은 이제 좀 낮게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좀 많이 괜찮게 나왔죠. 한 0.2%더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나 그랬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8.5% 상승. 이게 예상치가 8.8인가 8.7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점이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 정점을 왔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증시를 또 밀어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왔던 게 PPI죠. 생산자 물가지표인데 이거마저도 이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생산자 물가지표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가격을 갖다가 인상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또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또 보여줬었고, 자, 그리고 수입물가 지표가 엊그저께 나왔는데 이것도 3개월 만에 0.9%좀 내려가면서, 자, 국제유가 이런 거를 원유나 이런 거 수입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져오는 부분들이 국제유가 하락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지만 어쨌든 수입 물가도 좀 하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보여준다. 그래서 또 시장이 또 좋았죠. 자, 그리고 그 미시간에서 얘기했었던 그 8월 소비자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자, 소비자 태도 지수가 이제 55.1로 나타나면서 이제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좀 괜찮아질 거다. 여기 보면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비자의 태도를 이제 보는 건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많이 쓸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기 침체로 가면 돈을 갖다가 안 쓰게 되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는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쓸 거라고 이런 기대치가 나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금요일도 시장이 좀 괜찮았어요. 자,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자, 결국은 전부터 말씀드렸던 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 달에 남아있는 거는 사실상 이거 말고는 없어요. 소매 판매가 제일 중요하고요. 소매 판매가 지난달에 좀 괜찮게 나왔는데 그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달까지 만약에 소매 판매가 괜찮다, 고용도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은 연속적으로 괜찮았죠. 그래서 얘기가 좀 달라진 거고, 자, 그리고 소매 판매 부분이 만약에 지난달이 아니고 이달도 괜찮았다, 조금 기대는 해봐요. 저도 여기서 저는 괜찮을까 싶긴 했었는데 아까 전에 나온 미시간 데이터로 봤을 때는 소매 판매 이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괜찮게 만약에 나온다라면 시장 한번 또 들어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FMC 의사록 뭐 잭슨홀 미팅이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연준은 얘기할 거예요. 인플레이션 잡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 하겠지만 50bp 아니면 75bp 하겠다. 9월 달에 이거 나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9월까지는 솔직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고 비슷한 내용으로 의사록에 나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때는 결국은 중요한 건 소매 판매 부분이고 이 소매 판매가 괜찮게 나온다면은 경기 침체가 아니네라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침체로 가서 이제 인플레를 막는 거냐 아니면은 침체를 겪지 않으면서 잘 빠져나오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소매 판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날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건 뉴스 가져온 건데, 자, 잭슨홀 미팅이 뭐 이제 25일에서 27일에 있어요. 이번 달에는 FOMC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없죠. 자, 그래서 무난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8월 달은. 자, 그리고 8월 달 모든 지표들은 다 나왔는데 다 긍정적으로 나왔고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8월 CPI가 이제 9월 13일 날 이제 나오고, 그리고 FMC 이때 금리 이제 50bp인지 아니면 그게 올리는 게 9월 21일 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맘쯤부터가 조금 거슬려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봐요. 그 전에 소매 판매가 말도 안 되게 막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지만 않고 적정 수준만 유지해 준다면은 지수를 끌어내릴 정도의 지표는 아니거든요. 소매 판매는. 단지 이제 보조 지표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잭슨홀 미팅에서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의미가 없고 결국은 9월 13일 요맘쯤부터 이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좀 기대를 해봐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장단기 금리차 2년물하고 10년물을 보게 되면은 아직은 역시나 마이너스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로를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지금은 역전 상태다 보니까 이걸 갖다 돌려놓는 게 언젠지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시장이 완전 돌아섰다라고 보여주는 지표들은 아니에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서 우선은 8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9월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9월 지표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그때부터 조금 생각을 다시 바꿔볼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표들이 보조 지표들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75bp 확률이 그 앞전에 고용 지표가 올라갔을 때 75bp 확률이 올라갔었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거는 저는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오히려 그거는 호재예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와중에 고용이 좋다라는 거는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인상을 갖다가 더 높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지표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75bp 확률이 많이 떨어졌죠. 자, 많이 떨어졌고 결국은 9월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이제 55%로 이제 더 높아졌어요. 결국은 50bp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고, 자, 이 가능성이 더 높아지려면은 소매 부분, 다음 주에 나오는 소매 판매 아까 계속 얘기했었던 거 있죠. 이 부분만 만약에 지난달인가가 1%인가 나왔거든요. 1% 정도 유지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 되게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은 50bp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더 적게 하고 인플레이션 다 잡혔다 하면서 와 하고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아직은 시장 괜찮다. 자, 그리고 유가를 봐야 되는데 유가 역시나 지금 아직은 하락 추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자, 국제유가 지금 WTI인데 하락 추이 안에서 놀고 있고 뭐 약간 상승은 했지만 최근, 자, 아직 뭐 그렇게 올라가는 분위기도 없고 미국의 이제 재고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자, 그래서 얘도 뭐 러시아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만 하지 않으면은 얘도 이런 부분에서 90불 안에서 얼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도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달러 지수, 이거는 어차피 9월이 돼야지 이게 크게 움직일 거예요. 변동성이 큰 거는 9월이에요. 결국은 이때 FOMC 9월 달에 하는 거, 그리고 22 유럽이죠. 22가 금리를 얼마 올리느냐. 얘네가 만약에 50bp 똑같이 올리고 여기가 50bp 만약에 똑같이 올리죠. 그러면 이 달러 지수는 하락을 할 거고 우리나라 환율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1200원대 밑에 1200원대에서 이제 놀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나온다면은 정말.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어차피 9월 돼야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때까지는 좀 환율이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쪽 이제 경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켜봐야 되는 거는 다음 주에 있는 소매 판매 부분만 지켜보면 되지 않냐라고 좀 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쪽 잠시만요.
러시아 쪽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여전히 여기는 계속 전쟁 중이고, 자 뭐 러시아가 이렇게 포격했고, 뭐 며칠 안 된 뉴스예요. 이거는 뭐 방금 전 뉴스인데, 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 다리를 뭐 또 폭격하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종전을 한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자 하지만 11월 달에 G20이 있죠. 자 푸틴이 G20에 참석을 한다면은 젤렌스키도 참석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얼추 뭐랄까, 만나서 뭐 싸울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어느 정도 그림을 만들고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11월에는 솔직히 11월 전에 유럽 EU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러시아를 달래지 않을까 싶어요. 우크라이나도 달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 앉힌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화해하는 그림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유럽은 지금 가스나 원유 이런 에너지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겨울이 되면 될수록 더 위태위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11월에 여기서 만약에 정말 조금 마무리만 좀 된다면은 괜찮다라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는 계속 달래는 모습이 있고, 자 이 두 명이 어떻게 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 상태는 전쟁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어디까지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그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부분에서 거의 1경 이상의 그 에너지를 갖다가 지금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1경 얼마라고 제가 봤었거든요, 뉴스에서. 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져갔고, 결국은 이미 찾을 만큼 찾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만약에 휴전을 한다라면은 참 저희 쪽에선 좋죠. 우리 쪽에선 좋은데, 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전쟁은 계속되지 않을까. 오히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되면 될수록 전쟁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땅이 굳으면 굳을수록 이제 뭐 전차나 이런 거 가기도 너무 좋고, 거기에 지금 주변국들 유럽이나 이런 애들도 지금 겨울이 되면은 에너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뭐 달라는 대로 안 주면은 겨울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전쟁 이런 부분은 그냥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끝나면은 그냥 신나서 그냥 막 올라가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자, 그리고 코로나 부분. 자, 코로나 부분은 이제 전 세계적인 추이를 봤을 때도 지금 많이 하락하는 추이로 지금 꺾였어요. 사망자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없는 모습이에요. 보통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하면은 그 다음에 좀 따라오거든요. 약간 좀 늦어요. 왜냐면은 그 사망자가 좀 뒤에 죽잖아요. 보통 걸린 다음에 좀 이따 죽으니까 이게 약간 지표가 좀 뒤에 따라오는데, 사망자 지표도 얼추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살짝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약간 줄기는 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보통은 이제 월요일에 이렇게 뻥 터지거든요. 매번 월요일날 이렇게 한 번씩 갱신을 해주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그쯤이면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예상하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은 휴가철이었잖아요. 워낙에 이제 7월 말 8월 초,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광복절까지 엮여서 이제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 휴가철이 거의 시즌이 마무리가 돼가는 단계예요. 15일이 넘어가면서 이제, 자 이런 부분이 오다 보면은 더 이상 확진자가 그 전처럼 막 올라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한번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전보다는 좀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좀 많이 약해졌다고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정부에서 말한 15만 명에서 정말 꺾이는지, 여기서 아니면은 여기서 또 월요일날 또 치고 올라갈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점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 정점이 될지 좀 기대는 해보고는 있어요. 근데 뭐 추가로 더 올라간다 라고 보기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거는 이미 충분히 돌아다니고 있었었고, 오히려 휴가철 때문에 더 돌아다녔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타났었는데, 이 2주 동안 그게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떨어질지 아니면은 천천히 이렇게 깔아앉을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뭐 정부에서 얘기하죠.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자, 매매하면은 계속 이 지난주 대비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막 1.5배 그러다가 1.2배 이랬는데 지금 1.1배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가면 지수도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올라는 가고 있는데, 이제 슬슬 거의 꺾이는 단계예요. 거기에다가 휴가 연휴가 이제 마지막이죠. 15일 오늘로.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휴가철까지 갔다 오신 분들 다 하면은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해보고는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랑 격리를 갖다가 아예 없앤다고 합니다. 자, 이제 충분히 백신 맞고 그리고 약 처방하면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휴가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아직은 계속 추이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 추이는 지금 꺾이는 중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리두기 격리 이런 거 없애고 이제 좀 있으면 얘네 같은 경우 개량 백신 나오죠. 모더나가 이제 BA5에 대해서 이제 6.3배 효과를 가져온 그 개량 백신을 갖다가 8월 말에 공급을 할 거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쯤 되면서 이제 개량 백신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할지 아니면은 4차 백신으로 전체를 맞출지 개량 백신 빨리 가져와서 개량으로 맞출지 지금 뭐 이걸 논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발표는 한 8월 말쯤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량 백신 나오고 그리고 뭐 치료제 이제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중국 얘기 쪽 좀 가야 되겠죠. 중국 얘기는 이제 대만 뭐 시작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제 펠로시 의장이 이제 대만에 이제 방문을 하는 바람에 이제 중국이 이제 무력 도발 이런 부분을 했었죠. 그러고 무력 도발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 결국은 미국한테 직접적으로 보복을 못하다 보니까 대만의 보복성 무역 조치를 했어요. 대만의 100여 개 기업에게 뭐 생산 제품 이런 부분 그리고 원료 제공, 농어민 피해 막 이런 거 그리고 식료품 수입 금지 막 이런 식으로 대만을 갖다가 공격하는 모습이지 미국을 직접적으로 뭐 물건을 안 줘 관세를 올려 관세 전쟁을 해 막 이런 게 없어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산녀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산녀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달 남았나? 그 정도거든요. 이게 10월인가 그쯤 하니까 10월인가 11월에 하고 그리고 바이든도 중간 선거가 바로 코앞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뭐 무역 전쟁 해가지고 경제를 다시 무너뜨리면은 안 좋죠. 지금 인플레 지금 못 잡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하락한 바이든인데 여기서 지금 무역 전쟁을 하기에는 지금 위치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 다 둘 다 지나고서 싸우면 싸우지 그 전까지는 잠잠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펠로시가 저렇게 왔었고 그래서 중국은 미사일을 갖다가 막 대만 상공을 가르기도 하고 막 타이페이 하늘로 막 미사일 쏘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미국이 어떻게 막 공격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주거나 막 어마무시한 막 강력한 뭔가를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미국도 역시나 중국도 미국한테 그런 게 없어요. 결국은 중간에 있는 대만만 지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중간에서 좀 이렇게 좀 얻어 터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미국은 이제 중국 무력 시위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 하려던 게 있었잖아요. 인플레를 못 잡니 해가지고 중국산의 이제 수입품 관세가 원래 지금 예전에 좀 강하게 부과돼 있었던 부분들을 갖다 인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살짝 보니까 인플레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고 좀 양호해지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굳이 이거 인하해줘야 돼? 그냥 이거는 안 하는 쪽으로 약간 재검토한다 이런 식 요 정도의 그냥 정책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좀 계속 건드려요. 대만 정책법까지 뭐 이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사일 날리고 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심심하면은 그냥 대만 영공에 계속 들어가요. 중국 군용기 10세대 뭐 대만 해협 중간선을 계속 넘고 상시화 그러니까 심심하면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이 뭐 어떻게 하진 못하고 그렇다고 미국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쏘기도 그렇고 이게 미국 중국이 전쟁으로 가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어렵다 보고 가운데 중간에 낀 대만만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미국이 계속 건드리는 모습은 있어요. 펠로시까지 갔으면 이 정도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미국 초당파 의원단이 또 대만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다시 한번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다시 하늘로 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있어요. 중국이 한두 번 쏜 것도 아니고 심심하면 들어가는 이제 대만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또 한번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타격이 올진 몰라도 관련주들은 좀 움직이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한 지지를 보낸다. 뭐 이제 갔다 와라라는 거죠. 그럼 가겠죠, 당연히. 자, 그러고 근데 예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미국이 중간에서 살살 건드리면서 전쟁으로 계속 붙이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지금도 대만에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전쟁을 살살 붙여요.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참 많이 갖다 주고 막 많이 팔았죠. 그리고 주변국들한테도 무기 많이 팔았죠, 미국이. 자, 대만 살짝 건드리니까 대만한테 이제 또 1,000억 원어치 미국 패트리얼 미사일을 갖다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 또 무기 장사를 또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초반에 얘기했을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이거 무기 장사하려고 약간 이상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걔네들이 이제 원유 가격 그리고 가스, LNG 이런 거 팔아먹기 되게 좋거든요. 계속. 약간 그런 느낌은 있긴 한데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미국이 또 무기 장사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또 대만에 이 의원단들 이렇게 또 방문을 하게 되면은 또 중국이랑 또 뭔가 또 있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싸울 가능성은 저는 당장은 없다고 봐요. 자, 3년임을 앞둔 시진핑이고 그리고 바이든 재출마도 있고 그리고 중간 선거 있잖아요. 중간 선거. 자, 이게 전부 다 10월, 11월이면 다 끝나요. 그 다음에 11월에 G20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얘네 둘이. 자, 이때 개싸움을 벌일 수 있겠죠. 이때는 가능해요. 이때는 막 싸울 수도 있고 이미 뭐 다 끝났으니까 둘 다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싸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어쩌면은 또 다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요때까지는 어쨌든 11월까지 만나기 전까지는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냥 직접적으로 경제나 외교나 뭐 군사적 이런 부분에서는 싸우는 그런 모습은 보지 못할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언론적으로 그냥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만 좀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진핑 주석 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집거 3년 만에 외유다. 3년 만에 이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백악관 뭐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고 시간 장소는 확인을 불가하다. 뭐 좋은 얘기도 있어요. 정상회담 조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자, 10월 당대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10월 당대회 3년임 전망이 이미 나왔어요. 사실상 3년이면 할 거는 같아요. 뭐 웬만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절대 권력을 이제 얻게 되는 거고 3번 하는 거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아요. 자,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 선거 뒤에 대선 재출마 행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가지고 둘이 화해를 하면서 갑자기 경제를 갖다 막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들의 뭔가 그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싸울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요전까지는 조용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있죠. 북한 이제 핵실험 얘기를 하는데 핵실험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건 못 하는 거예요. 뭐 준비는 다 됐어요. 핵실험 준비가. 자, 근데 북한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북한도 역시나 8월 내내 호우주의보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땅 자체가 굉장히 비가 오면은 지대가 약해져요. 이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 우라늄이 막 나오죠. 나오다 보니까 방사능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와서 이게 다 마르고 이제 단단해져야지 이제 핵실험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엄풀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제 코로나는 남측 탓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화내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이런 부분들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핵실험을 하긴 할 거예요. 분명 하긴 할 건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한미 군사 훈련도 지금 이제 코앞이죠. 이달인데 이달에 한미 군사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랑 또 겹쳐서 이달에 지금 당장 하긴 또 어렵거든요. 비도 오겠다. 한미 훈련을 바로 자기 집 앞에서 바로 북한 옆에서 막 한미 훈련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서 지금 당장 핵실험을 하는 거는 미친 짓이죠, 얘네들도. 자, 그래서 한 9월쯤 돼서 이거 핵실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얼추 비도 좀 그치고 한미훈련도 다 끝나고 조용해지면은 그때 돼서 이제 한방 터트리면서 또 한 소리 하겠죠. 자, 그리고 뭐 중국 군사훈련도 뭐 한미훈련이랑 옆에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은 어쨌든 한국한테는 좋지는 않지만 이번에 그 한중협상 갔다 왔잖아요. 뉴스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한중협상 갔다 왔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중국에서 그래도 한국을 좀 많이 어떻게든 끌어안으려는 모습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못 붙게 하려는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중국은 돌아설 수 있고. 자, 그래서 산불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사드를 더 배치하지 않고 하나만 가져와라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미국에서도 이제 해리슨이 얘기했죠. 자, 내정 간섭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을 계속 건드리기는 해요. 어쨌든 좋진 않다. 이거 언제 터질지도 이런 것도 모르는 약간 뇌강 같은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말씀드릴 내용들은 더 많아요. 뭐 중국 부동산 부분들도 있고, 뭐 헝다도 있고, 정말 생각나는 건 정말 많은데 이걸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요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가 터질 거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7월 달에 이제 75bp 했었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75bp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지표들이 좋게 나온 걸 다 확인을 하니까 50bp가 조금 더 올라갔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하면 돼요. 결국은 50이냐 75냐 요 정도 차이일 텐데, 지금 50bp라는 생각으로 점점 강해지면서 지수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5bp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면은 지수의 상승폭은 이제 좀 깔아앉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고용 지표는 지난번에 나왔던 부분들 되게 괜찮게 나왔다. 39만에서 25만을 예상을 했는데 52만이 나오면서 되게 좋게 나왔다. 뭐 어쨌든 8월 달에 고용 지표 이미 나왔으니까 양호하다. 그래서 연준에 힘이 좀 붙는다. 그리고 CPI 지난번에 정점 가능성이라고 했었지만 결국은 이게 현실이 됐죠. 결국은 CPI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플레 정점론이 결국은 현실이 돼버렸고, 자 이제 침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은 계속 지속 중이에요. 계속 지속하면서 이거를 꺾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뭔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뭐 저 국채 금리가 이렇게 쉽게 막 등락이 막 미친 듯이 하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많은 지표들이 좀 많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직은 역전 중이다. 그리고 GDP 2분기 연속으로 미국이 좀 하락했던 부분이 약간 거슬리긴 하지만 3분기 어쩐지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PC 같은 경우는 결국은 CPI랑 PC 같이 보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계속 상승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표가 조금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8월 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얘는 8월 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자, 이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멀었죠. 9월 달에 나올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하락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이때 한번 또 정점론이 또 한번 제대로 나오면서 마지막 불꽃이 한번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자, 기업 생산은 역시나 하락했었던 거 지난번에 봤었고, 고용은 지난주에 상승한 거, 연속적으로 상승한 거 재확인한 거 봤었고, 임금 하락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는 같아요. 이거는 실질임금 하락인데, 인플레가 조금씩 잡히면서 실질임금 하락 부분이 조금씩 얘도 꺾이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소매 판매죠. 8월 17일 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때 얼만큼 나오느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17일이면 수요일이죠. 이때 만약에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은 상승으로 가겠고, 만약에 그냥 무난하다, 그냥 예상했던 수준 그냥 적당히 나왔다 하면은 그냥 나름 박스피 한번 거치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이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막 어마무시하게 나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얘가 좀 나쁘게 나오면은 분명히 이제 침체라고 할 거예요. 또 침체라고 하면서 이제 좀 무너뜨리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침체라고 만약에 하면은 오히려 국제유가랑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침체라고 하면은 그 소비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중요 지표는 아니고 보조 지표로 보시면 되니까 막 그렇게 지수를 갖다 막 상하방으로 며칠 동안 막 움직일 그건 아니고 단기 하루 정도 방향성을 잡아줄 만한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용이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왔지만 전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달리 되게 잘 나와서 연준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그래서 연준이 말하는 게 이제 좀 맞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20일은 50bp 지난번에 했었죠. 자, 그리고 남유럽 이제 국제 상황은 이제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탈리아나 아니면은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가 좀 약한 부분에서 이제 독일 국채 금리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만약에 이게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TPI가 진행이 될 거고, 이걸로 얼마나 잡아줄 수 있는지, 얘네들이 나라가 망가지는 게, 자, 그런 부분 보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양호해요. 그러니까 양호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GDP가 양호할지 몰랐지만 양호하게 나오면서 분기 우려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확신이 갔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수 방향이 얘네들이 이렇게 강할지 몰랐어요. 저도. 자, 그러고서 이제 금리 추가 인상 이제 9월 FOMC 9월도 중요하지만 22도 중요해요. 얘네들 때문에 이제 환율이 움직일 거여서 이때 만약에 얘네가 50bp를 한다, 괜찮아요. 그러고서 얘네들만 잘 버텨주면은, 남유럽 애들만 잘 버텨준다 9월에 50bp 하고서도,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우리나라 환율 안정되고, 그럼 외국인 다시 유입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죠. 돈바스 헤르손 다 먹었고 이제 키이우도 한번 쳤었고, 근데 뭐 이제
달라는 거 주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겨울로 가면 갈수록 유리하니까. 자, 북한 핵실험은 단기 약제는 맞아요. 근데 어차피 핵실험 한 다음에 하루 정도 치고 바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핵실험 했다고 하면은 사고 싶었던 거 빠르게 더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마나 한미 연합훈련 이런 게 바로 있다 보니까 9월 달에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이제 당대회 있죠. 신임 3년임. 자, 이때까지는 솔직히 크게는 안 싸울 것 같아요. 미국이랑. 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크게 싸우면은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요때까지는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각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그 전에 싸우기에는 둘 다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약간 양쪽의 의견이 맞다 보니까 조용조용히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좀 흘러갈 것 같고 결국은 대만만 지금 막고 있죠. 자, 그러고 이제 미중 갈등 고조 가능성은 있지만 뭐 얼마나 크게 때릴진 모르겠어요. 그냥 세게 이야기하고 계속 대만만 공격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22 말한 그대로 얘네들 유럽 국가들만 GDP 계속 양호하게 나온다면은 빅스텝 할 거고 여기도 50bp 할 거고 자, 결국은 환율 안정화되는 거는 얘네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 같은 경우는 이거 물음표 아닌데 CPI가 하락할 가능성에서 이제 하락이 됐죠. 하락을 했어요. 자, CPI 하락을 했고, 자, 8월 달은 FOMC 없다고 말씀드렸고, 자, 9월 달 결국은 이때 FOMC 금리 얼마 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얘기 나올지, 파월이나 이런 애들이 기자회견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9월 FOMC랑 이제 실적 부분들 완전히 돌아서는지 다 꺾이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도 나쁘진 않았죠. 2분기까지는 단지 3분기 뭐 4분기 이제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는 않아요, 사실. 뭐 반도체도 뭐 좋지 않고 뭐도 좋지 않고 뭐도 좋지 않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어쨌든 결국은 8월까지는 전 양호하다라고 보고 9월 이제 그 다음 지표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과 동일하게 말씀드릴 거는 지금도 역시나 장투보다는 스윙이 낫다. 어느 정도 좀 먹으면 좀 챙기시고 다시 또 스윙하시고 근데 스윙을 하시더라도 일정이 있는 걸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율주행이나 UAM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이달에 발표하는 게 있죠. 8월 발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챙겨보시면 한 번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주택공급 같은 경우에는 16일 그 비가 오면서 발표가 좀 늦어졌죠. 지난주에 원래 발표했어야 되는데 16일로 발표해서 내일이니까 이거는 뭐 재료 소멸로 뭐 나가리가 될지 아니면 한번 슈팅하고 죽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이재용 사면이 있었죠. 이재용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M&A 부분들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로봇 부분은 뭐 배달이나 이런 부분들 자율 로봇 그리고 뭐 현대 기아 현대 전부 다 로봇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하반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전 기대는 해봅니다. 이거는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로봇 쪽은. 자, 그리고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은 끝났고 이제 결국은 패를 까보는 이제 시기죠. 16일부터 해가지고 내일부터 해서 얘네도 이제 사전 예약이 들어가는데 사전 예약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방향을 만들어 주겠죠. 얘네들 관련주 한 4개 있죠. 자,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KT엑소노미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우디에 이제 그 네옴시티랑 해가지고 원전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도시 만드는 그런 부분들 건설 원전 쪽이 조금 움직이는 방향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K텍소노미가 이제 곧 있을 거고 8월에서 9월 사이에 그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외의 수주들이 지금 굉장히 줄지어 있죠. 그런 부분들 수주가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바이든이 이번에 진행했었던 거 그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 있죠. 걔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하원까지 통과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바이든 서명만 남았어요. 그 얘기는 얘네들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도 움직였지만 결국은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 그리고 수소 이런 애들 요즘 조금 움직이던 게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그 인플레 감축법의 법안에 대해서 보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클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배터리가 대부분 이제 중국산 비중이 높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은 배터리의 소재나 아니면 부품에 대한 비율이 있어요. 23년도에 대해서 내년부터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지 그거를 갖다가 자동차에 쓰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줘가지고 미국에서는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중국 비중을 좀 낮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냥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만 보고서 들어가기도 되게 어려운 게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뭐 얘네들 가지고 있는 원자재가 호주산이냐 캐나다산이냐 중국산이냐 이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쪽 이제 보기가 좀 어려워요. 종목 진짜 제대로 알지 않는 이상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쪽은 뭐 좋긴 한데 이쪽 섹터도 자 해서 이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은. 그래서 이렇게 당장해서 날짜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8월 17일 날 이때 소매 판매 있고 그 다음에 24일인가 25일이었죠? 아닌가 이땐가 어쨌든 간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했어요. 잭슨홀 미팅 뭐 그 의사록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의사록 나오는 게 요맘쯤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알던 내용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이전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뭐 우려감에 뭐 조정을 준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나온 다음에는 별거 없었네 상승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별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까지는 별게 없어 보여요 저는. 근데 이제 9월 여기 들어가면서 9월 진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다 보여집니다. 해서 보고 있는 거는 우선 2600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 올라타는 것까지 우선 보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얼추 850선 보이죠. 우선은 850선 자 이거 올라타는 거는 금방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얘까지 올라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볼 곳은 동일해요. 한 900 초반대 앞전에 이렇게 저항이 있었던 위치들 자 그리고 241선 조금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요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여기서 박스를 움직일지 여기서 안착하고 여기서 그냥 계속 움직일지 850선에서 그런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잘 갔죠. 정말 나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밀리는 모습 중간에 한두 번 있었는데 잘 갔어요. 정말 이때는 정말 잘 갔고 얘네도 돌파가 났고 얘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빨라요. 국장보다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위치는 가볍게 넘었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얘네는 거의 13,500까지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 지금 이제 241선 좀 떨어져 내려올 거고 결국은 슈팅 한번 뭐 눌림 주면서 움직이더라도 한 13,500까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결국은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하락이 조금 꺾이기는 했어요. 솔직히 결국은 이제 박스 피로 가야 되는데 어디 잡고 박스 피로 갈 거냐 라고 봤을 때 13,500 잡고 그리고 12,500 잡고 이 사이에서 움직일지 아니면 여기까지 돌파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지표를 더 보면서 좀 예측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번 주는 소매 판매만 문제 없다면은 되게 양호하게 흐르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